서울의 차가운 바람이 거리를 스치던 어느 날 밤, 한 소녀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경찰서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김서연, 경상남도 창녕의 작은 마을에서 온 12살 소녀였다. 맨발에 낡은 흰색 운동화를 신었으며 누더기처럼 해진 옷자락 사이로 부러진 무릎이 드러나 있었다. 손에는 오래된 곰인형이 꼭 쥐어져 있었는데 한쪽 귀는 찢어져 있고 색이 바랜 채 먼지와 때로 뒤덮여 있었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경찰관 이민준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녀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고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듯했다. 도와주세요. 할아버지가 밤마다 저한테 안 좋은 짓을 해요. 너무 아파요. 그녀의 말은 얼어붙은 밤 공기를 갈라놓았고 그 소리는 마을 사람들의 가슴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김인주는 차에서 내려 조심스레 그녀에게 다가갔다. 어디 사니? 혼자 있니? 그는 부드럽게 물었지만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할아버지랑 살아요. 그런데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 말에 민주는 마음이 무너지는 듯했다. 그는 차에서 담요를 꺼내 그녀에게 덮어주었고 서연은 그제야 조금씩 진정되었다. 이민주는 창녕경찰서로 서연을 데리고 갔다. 그곳은 한밤중임에도 불구하고 어딘가 음산한 정적이 감돌았다. 서연이 말할 때마다 그녀의 말투는 떨리고 눈물 섞인 목소리는 듣는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녀의 몸에는 멍 자국과 손톱으로 긁은 흔적이 보였고 낡은 옷 사이로 오래된 상처도 엿보였다. 민주는 사회복지사 박하늘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성년자입니다. 감정적 학대 징후가 뚜렷하고 더 심각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바로 와주세요. 하늘이 도착할 때까지 민주는 따뜻한 코코아를 준비했고 서연은 그걸 손 떨며 받아들였다. 이게 뭐예요? 그녀가 수줍게 물었고 민주는 웃으며 마법의 음료수야. 마시면 무서운 할아버지 생각이 조금은 사라질지도 몰라이라고 농담을 건넸다. 하늘은 조심스럽게 서연에게 다가가 그녀가 조금씩 마음을 열도록 유도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서연은 입을 열었다. 진짜예요. 할아버지는 밤마다 저를 혼내고 때리고 심지어 말끝을 흐리며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가 가끔 벽 너머에서 노래하는 걸 들어요? 할아버지가 엄마를 없앴어요. 그 말을 듣고 민준과 하늘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마음속에 서늘한 공포가 스며들었다. 할아버지 김태주는 마을에서 존경받는 전직 군인이자 주민자치위원장이었다. 그는 언제나 깔끔한 양복에 반짝이는 구두를 신고 단호한 목소리로 청소년 문제를 해결한다며 마을 사람들의 신뢰를 받았다. 하지만 그의 집은 항상 닫혀 있었고 아무도 그 안을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의 이웃 김미영이 민준에게 다가와 속삭였다. 서연이 무슨 일 있대요? 경찰이 데려갔다던데? 민준은 조심스레 미소 지으며 말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아이가 정신적으로 힘든 거예요. 병원에서 돌보고 있어요. 아이는 환상이 심한 경우가 많아요. 미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도 걱정되네요 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에서 온 김수진은 오랜 세월 떨어져 지내던 동생 김민지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낡은 가방을 들고 지친 얼굴에 깊은 주름이 져 있었으며 눈빛은 어딘가 멍했다. 수진은 어린 시절 어머니가 불러주던 자장가를 꿈속에서 들은 후 그 부름에 이끌려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그날 밤 서연은 좁은 경찰서 대기실에서 고민영을 꼭 껴안고 잠들었다. 그녀가 조용히 부르는 자장가가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듯했다. 민주는 그녀를 지켜보며 자신도 모르게 어린 시절 기억 속 어두운 그림자와 마주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깨져갔다. 그는 결심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그리고 그가 방문한 김태준의 집은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지만 어딘가 차가운 느낌이 감돌았다. 벽에 걸린 그림은 완벽하게 정렬되어 있었고 가구 하나하나가 먼지 한 톨 없이 빛났다. 하지만 민준의 시선은 잠긴 문에 머물렀다. 그 방은 10년 넘게 잠겨 있어요. 제 딸 민지가 살던 방이죠.
태준이 말했다. 이민준이 돌아서는 순간 바닥에 희미한 흔적이 보였다. 누군가 최근에 무거운 것을 옮긴 듯한 자국이었다. 바람이 창문 틈새로 불어와 희미하게 자장가가 들려왔다. 그것은 민지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얇고 약한 그 노래는 곧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했다. 민주는 그 음에 이끌려 다시 한번 문을 두드렸다. 그리고 문 뒤에서 들려온 낡은 고민형의 부스럭거림과 함께 오래된 비밀이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했다. 창녕의 어두운 골목길을 스치는 바람이 더욱 차가워졌던 어느 저녁, 김서연은 경찰서 앞에서 다시 한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가 입은 옅은 회색 니트 원피스는 몸에 맞게 떨어져 세련된 듯 보였지만 그늘진 눈빛과 대비되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발에는 검은색 발목 부츠가 살짝 흙먼지에 덮여 있었고 손목에는 할머니가 물려준 은색 팔찌가 반짝였다. 그 팔찌가 그녀의 유일한 위안이었다. 경찰 이민주는 서연을 데리고 김태준의 집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서연은 고민형을 꼭 쥐고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불안했다. 민준이 농담처럼 말했다. 서연아, 저기 우리 집 강아지도 밤마다 짖는데 내 할아버지도 그렇게 무서운가 보네. 서연이 약간 웃음을 터뜨리다가도 이내 얼굴을 찡그리며 고개를 저었다. 도착한 집은 정원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현관문은 빛나는 황동 손잡이로 장식되어 있었다. 민주는 초인종을 눌렀지만 안쪽에서 들려오는 것은 무언가 눅눅한 공기와 먼지 냄새 같은 것이었다. 문이 열리자 김태준이 등장했다. 그의 하얀 머리카락은 빗어 넘겨져 있었고 검은색 정장에 네이비 넥타이를 매어 단정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경찰관님, 무슨 일로 이 늦은 시간에? 제 손녀를 위해서라면 언제든 환영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섬뜩한 기운이 감돌았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연이가 많이 힘들어합니다. 밤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습니다. 예태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위해서라면 지라며 안으로 들였다. 집 안은 마치 박물관 같았다. 벽에는 군 시절 상장과 메달들이 가지런히 전시되어 있었고 고풍스러운 가구들은 먼지 한 톨 없이 빛났다. 민주는 심호흡을 하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때 서연이 갑자기 작은 목소리로 저기요 라고 불렀다. 민주는 그녀의 손을 잡아주며 말했다. 무슨 일이야?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잠긴 방. 엄마가 거기 있어요 라고 말했다. 태준이 갑자기 얼굴을 굳히며 그 방은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다고 경고했다. 민주는 고개를 젓고 우리는 아이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방을 열어야 합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태준은 잠시 침묵하다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자 그 안은 어둡고 눅눅했으며 오래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민준이 손전등을 켜자 방 안에는 낡은 침대와 먼지 쌓인 책장, 그리고 벽에 아이의 그림들이 붙어 있었다. 그림 속에는 사슬로 묶인 문과 붉은 눈을 가진 검은 그림자가 있었다. 서연은 조용히 그림을 바라보며 그림 속에 있는 사람은 할아버지가 저를 벌줄 때 나타나요 라고 속삭였다. 민주는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때 집 밖에서 낡은 자동차가 천천히 지나갔고 멀리서 누군가 자장가를 부르는 듯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태준이 갑자기 웃으며 말했다. 자장가. 그건 허상입니다. 내 딸은 오래전에 떠났고 그녀는 여기 없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분명 무언가 숨겨진 진실이 보였다. 서연은 집 안을 둘러보다가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고민형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인형이 땅에 닿자마자 바람이 스르르 집 안을 휘감으며 촛불이 흔들렸다. 민주는 서연을 꼭 안아주며 속삭였다. 괜찮아, 우리 함께 진실을 찾을 거야. 그 순간 집 안 조명이 깜박이며 정적이 깨졌다. 밖에서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났고 민주는 고개를 돌려 어둠 속을 바라보았다.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바람 속에 섞인 희미한 자장가가 다시 울려 퍼졌고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다. 엄마. 그 순간 민준의 휴대전화가 울렸고 화면에는 알 수 없는 번호가 떠 있었다. 그는 숨을 고르고 전화를 받았다. 누구세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떨리는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김민지야. 서연의 엄마. 할아버지는 멈추지 않을 거야. 조심해. 민준의 손이 떨렸다. 통화가 끊기고 그가 돌아서려는 순간 집 안 깊은 곳에서 또 다른 문이 살짝 열렸고 그 너머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그리고 그 문에는 희미하게 새겨진 글자가 있었다. 절대 열지 마라. 이민주는 그 문 앞에 서서 결심했다. 이제부터는 숨길 수 없다. 이 집의 어둠을 밝혀야 한다. 서연의 작은 손을 잡은 그는 앞으로 다가올 싸움의 시작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 뒤로 누군가가 조용히 따라오는 발자국 소리가 멀어졌다. 계속. 김서연과 이민주는 어둠이 짙게 깔린 김태준의 집 안 깊숙한 곳으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서연이 입은 검은색 가죽 재킷은 조금 큰 듯 몸에 툭 떨어졌고 그 아래로 살짝 보이는 가느다란 목선이 긴장감과 어우러져 묘한 긴장감을 자아냈다. 그녀의 하얀 스니커즈는 먼지에 덮였지만 발걸음은 여전히 가벼웠다. 손에는 여전히 낡은 곰인형을 꼭 쥐고 있었다. 이민주는 손전등 불빛을 벽에 비추며 낡은 문 앞에 섰다. 문 표면에는 오래된 흠집과 함께 누군가가 칼로 새긴 듯한 글씨가 희미하게 보였다. 절대 열지 마라. 그 글자는 붉은 칠이 벗겨져 거칠고 날카롭게 빛났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다. 이 문 안에 엄마가 있어요. 제발.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가 안전할 수 있도록 내가 지킬게라며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아주었다. 이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와 함께 눅눅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방 안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지만 민주는 손전등으로 주변을 비추었다. 좁은 공간에 오래된 침대 하나, 벽에는 낡은 사진들과 아이가 그린 듯한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그중 한 그림에는 2개의 커다란 눈과 함께 검은 실루엣이 묘사되어 있었다. 서연이 조용히 불렀다. 민주는 벽에 걸린 사진 속 인물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 여성은 젊고 아름다웠지만 눈빛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때 방구석에서 낡은 상자가 서서히 열리는 소리가 났다. 민주는 긴장한 채 상자 쪽으로 다가갔다. 상자 안에는 먼지가 쌓인 일기장과 낡은 편지들이 있었다. 일기장 첫 페이지에는 김민지라는 이름이 흔들리는 글씨체로 적혀 있었다. 이민주는 일기장을 펼쳐 읽기 시작했다. 나는 이 집에 갇혀 있다. 아버지는 나와 내 딸을 지우려 한다. 하지만 나는 살아있다. 우리 딸을 위해 싸울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고 방 안은 묘한 침묵에 휩싸였다. 그 순간 서연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할아버지는 나도 없애려고 해요. 엄마가 노래하는 걸 들었는데 그 노래는 나를 지켜주는 힘이에요. 라고 말했다. 민주는 그녀를 꼭 안으며 우리가 반드시 지켜줄게 라며 결의를 다졌다. 밖에서는 찬바람이 불었고 집 안 조명은 깜박거리며 긴장감을 더했다. 그때 거실 쪽에서 낡은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는 듯한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민주는 머리를 들어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단지 공허한 공간만이 그를 응시할 뿐이었다. 민주는 다시 일기장을 손에 쥐고 이 집에는 숨겨진 비밀이 더 있다. 우리가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다짐했다. 서연은 곰인형을 꼭 쥐고 엄마, 나 여기 있어요. 기다려요 라고 속삭였다. 그 순간 집 밖에서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가 천천히 다가왔다. 민주는 긴장하며 창문 쪽으로 다가갔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대신 바람에 실려온 자장가가 다시 한번 은은하게 울려 퍼졌다. 이건 끝이 아니야. 민준이 중얼거렸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됐다. 계속. 김서연이 품에 꼭 안은 곰인형은 오래된 봉제 인형치고는 묘하게 온기가 느껴졌다.
그녀가 입은 짙은 남색 코트는 몸에 살짝 달라붙어 어린 소녀임에도 은근한 성숙함을 풍겼고 가느다란 손가락에는 은은한 빛을 발하는 작은 반지가 반짝였다. 그 반지는 할머니가 물려준 것이라며 서연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유일한 보물이었다. 이민주는 김태준의 집에서 나와 어둠이 짙게 깔린 골목을 따라 경찰서로 향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저 여자 정말 살아있을까? 휴대폰 화면에 비친 일기장 사진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으며 그는 혼잣말을 했다. 진짜 엄마, 김민지. 이 집에 갇혀 있었다니. 경찰서에 도착하자 사회복지사 박하늘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깔끔하게 묶은 머리에 진한 와인색 코트, 그리고 세련된 검정 가죽 장갑을 끼고 있었다. 입가에 미소를 띄었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서연이 상태는 어떻죠? 하늘이 물었다. 민준이 고개를 저으며 정신적 충격이 심해요. 하지만 그녀가 말하는 이야기는 거짓이 아니에요. 그 집에 뭔가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라고 답했다. 그때 서연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저 엄마가 부르던 자장가를 다시 들었어요. 그 노래가 들릴 때면 무섭지 않아요. 그녀가 살짝 미소 지으며 고민형을 흔들자 하늘이 농담하듯 말했다. 그럼 곰돌이가 마법사인가 봐요. 이제부터 곰돌이에게 마법사의 칭호를 줘야겠어요. 서연이 고개를 갸웃하며 웃었다. 근데 마법사가 곰돌이처럼 생겼으면 웃길 것 같아요. 하늘도 웃으며 그럼 이름은 마법곰돌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분위기는 금세 다시 무거워졌다. 민주는 일기장 속 편지 하나를 들어보이며 말했다. 이 편지는 김민지가 마지막으로 보낸 거였어요. 내 딸을 지켜줘. 할아버지는 멈추지 않을 거야. 우리가 지금 막 시작한 셈이네요. 그때 서연의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다. 화면에는 짧은 문장이 떴다. 조심해. 그는 아직 우릴 보고 있어? 서연은 놀라며 민준을 바라봤다. 누구죠? 민준이 휴대폰을 받으며 아직은 몰라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경고가 아니에요. 경찰서 창밖으로 밤바람이 불어왔고 멀리서 들리는 자장가는 점점 더 선명해졌다. 하늘이 창문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 노래 마치 우리에게 뭔가를 말하려는 것 같아요. 민준이 창밖을 응시하며 중얼거렸다. 그 집에 숨겨진 진실이 밝혀지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풀어야 할 수수께끼가 있다. 서연은 고민형을 꼭 끌어안으며 눈을 감았다. 엄마, 나 여기 있어요. 꼭 찾아줘요. 그리고 그 순간 방 안의 불빛이 깜박이며 문득 스산한 바람이 지나갔다. 밖에서는 누군가 조용히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진실은 언제나 어둠 속에 숨겨져 있다. 그 목소리는 바람과 함께 사라졌고 경찰서 안에는 깊은 침묵만이 남았다. 계속 밤하늘의 별빛이 희미하게 빛나던 창녕의 작은 경찰서. 김서연은 창가에 앉아 고민형을 꼭 끌어안고 있었다. 그녀가 입은 진한 와인색 울코트는 어깨선을 부드럽게 감싸며 살짝 거친 치마 밑으로 흰색 스타킹이 드러났다. 발에는 낡은 검정 구두가 맞지 않게 크고 손목에는 은빛 팔찌가 반짝였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가로등 불빛 아래 그녀의 눈동자는 깊은 슬픔과 함께 희망을 품고 있었다. 이민주는 서연 곁에 앉아 조심스레 말했다. 서연아, 내 이야기는 분명히 밝혀질 거야. 우리가 반드시 지켜줄게. 그의 손은 단단히 그녀의 작은 손을 감싸 안았다. 민준의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고 동시에 오래 묻어둔 자신의 상처를 마주하는 듯했다. 그때 박하늘이 조용히 방에 들어왔다. 그녀의 옷차림은 단정했고 목에 걸린 작은 십자가 펜던트가 은은하게 빛났다. 새 소식이 있어요. 우리가 조사한 결과 김태준의 집에는 숨겨진 또 다른 방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하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긴장감이 느껴졌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방이 바로 금단의 방인 것 같아요. 서연이 엄마가 갇혀 있었다는 그 방.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제는 그 문을 열어야 할 때입니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엄마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 말했다. 하늘이 미소를 지으며 서연아, 내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힘이 돼. 라고 격려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김태준의 집으로 다시 향했다. 서연은 긴 머리를 자연스럽게 흘러내리고 붉은색 스카프를 목에 둘렀다. 검은색 부츠는 먼지 속에서도 반짝였고 가벼운 몸짓마다 긴장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집안은 고요했고 벽에 걸린 그림자들이 어둠 속에서 춤을 추는 듯했다. 민준이 조심스레 잠긴 문 앞에 섰다. 여기서부터는 조심해야 해.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와 함께 오래된 자장가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 안에는 낡은 침대와 먼지 쌓인 책장, 그리고 벽에 붙은 서연의 그림들. 그림 속 검은 그림자는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했다.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엄마라고 속삭였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움직였다. 민주는 손전등을 흔들며 나와라. 우리는 너를 해치지 않아. 라고 외쳤다. 그림자 속에서 한 여인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옷은 낡았지만 눈빛은 빛나고 있었다. 서연아. 그녀가 약하게 말했다.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뛰어가 어머니를 안았다. 엄마, 나 여기 있어요. 이제는 괜찮아요. 어둠 속에서 희미한 자장가가 두 사람을 감싸 안았다. 하지만 민준의 눈은 문 뒤 어딘가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곳에 새겨진 낡은 글씨가 희미하게 빛났다. 절대 잊지 마라. 그 글귀가 앞으로 닥칠 어둠을 예고하는 듯했다. 바깥에서 누군가 조용히 웃었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그 목소리는 밤바람과 함께 사라졌다. 계속. 깊은 밤. 김서연과 그녀의 어머니 김민지는 낡은 방 안에서 서로를 꼭 끌어안고 있었다. 민지는 희미한 촛불빛 아래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살아있음을 강렬히 증명했다. 서연은 붉은 립스틱 자국이 희미하게 남은 입술과 반짝이는 눈동자를 가진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며 가슴속 깊은 슬픔과 희망이 교차하는 감정을 느꼈다. 김민주는 문 앞에서 조심스레 서서 주변을 살폈다. 그의 손에는 무거운 열쇠 꾸러미가 들려 있었고 한 손에는 작은 수첩과 펜이 들려 있었다. 그는 자신이 맡은 임무가 단순한 사건 해결이 아니라 한 가족의 파괴된 시간을 되살리는 일임을 알았다. 민지 씨, 이제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 경찰과 사회복지사가 함께 도울 겁니다. 민준이 조심스레 말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연이가 안전한 게 가장 중요해요. 하지만 저도 이 집에 갇혀 있었어요. 이 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호함이 묻어났다. 그 순간 집안 깊은 곳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민주는 즉시 반응하며 손전등을 들고 소리 나는 쪽으로 다가갔다. 웃음소리는 점점 커졌고 집안 공기가 무겁게 변해갔다. 서연은 어머니 곁에 머물며 할아버지가 아직도 우릴 지켜보고 있어요. 라고 속삭였다. 그녀는 곰인형을 꼭 쥐고 있었고 그 인형은 마치 보호막처럼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민준이 소리의 근원을 찾으려던 순간 갑자기 문이 쾅 닫히며 집안은 완전한 어둠에 휩싸였다. 촛불은 꺼지고 창문 틈새로 불어오는 바람이 차갑게 스며들었다. 이 집은 우리를 놓아주지 않을 거야? 민준이 중얼거렸다. 그때 벽에 걸린 사진 한 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사진 속에는 젊은 김태준과 그 옆에 서 있는 낯선 여자아이, 그리고 그 아이를 바라보는 서늘한 눈빛의 남자가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낯선 문구가 적혀 있었다. 숨겨진 진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민주는 불빛을 다시 켜며 서연아, 민지 씨, 지금부터는 우리가 함께 싸워야 해요. 이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야 합니다. 라고 다짐했다. 집 밖에서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자장가가 마치 응원의 노래처럼 울려 퍼졌다. 하지만 그 속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비밀과 어둠에 묻힌 또 다른 목소리가 숨어 있었다. 서연은 두 눈을 반짝이며 엄마, 우리는 꼭 이길 거예요. 라고 말했다. 민지는 그 말에 미소 지으며 그래, 우리 함께 라며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어느새 집안 깊은 곳에서 희미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너희가 찾는 진실은 한 발짝 더 깊은 어둠 속에 있다. 계속
김서연과 김민지가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조용히 방 안을 바라보고 있었다. 민지는 낡은 병원 가운을 걸치고 있었지만 그 날카로운 눈빛은 오랜 세월의 고통을 견뎌낸 강인함을 숨기지 못했다. 서연은 검은색 스타킹과 짙은 버건디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긴 머리카락은 부드럽게 어깨 위로 흘러내렸다. 그녀의 작은 손에는 여전히 낡은 고민형이 쥐어져 있었다. 이민주는 방 한구석에 앉아 낡은 일기장을 펼쳐들었다. 일기장 페이지마다 빽빽하게 적힌 글씨는 김민지의 절규와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이 집에 갇혀 있다. 그러나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내 딸과 나는 반드시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무겁고 단호했다. 그때 집 안 깊은 곳에서 가느다란 속삭임이 들려왔다. 진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민주는 손전등을 들고 속삭임이 들리는 쪽으로 다가갔다. 벽 뒤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움직였다. 누구 있나요? 민준이 조심스레 물었다. 대답 대신 벽에 새겨진 글귀가 눈에 들어왔다. 절대 열지 마라. 잊히지 않은 자의 방. 이민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 방 안에 또 다른 비밀이 있어요. 할아버지가 절대 보여주지 않으려던지라며 말을 흐렸다. 서연은 고민형을 꼭 쥐고 엄마, 이제는 다 끝낼 거예요 라고 다짐했다. 민주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우리가 반드시 그 어둠을 밝혀내고 자유를 되찾게 해줄게 라고 말했다. 그 순간 집 밖에서 바람이 세차게 불며 문이 쾅 닫혔다. 밖에서는 희미한 자장가가 울려 퍼졌고 그 노래는 마치 어둠 속에서 희망의 빛을 찾으려는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듯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아직 수많은 비밀과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가 숨어 있었다. 민주는 고개를 숙이며 이 싸움은 이제부터가 진짜다라고 중얼거렸다. 그리고 그들의 발걸음은 다시 한번 어둠 속으로 향했다. 계속 어둠이 짙게 깔린 김태준의 집, 낡은 나무 바닥은 발걸음 소리를 흡수한 듯 조용했다. 이민주는 손전등 불빛을 앞세워 집안 깊숙한 복도를 걸었다. 그의 옷차림은 평범한 청바지와 검은 재킷이었지만 눈빛은 결연했다. 옆에 선 김서연은 짙은 회색 니트와 검은 스타킹을 입고 있었으며 발끝에는 낡은 검정 부츠가 살짝 달아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고민형이 꼭 쥐어져 있었다. 저기, 민준 씨.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가 있던 방, 그 문 뒤에 뭔가 숨겨져 있어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고 있어? 우린 그걸 찾으러 왔어 라고 답했다. 두 사람은 잠긴 문 앞에 섰다. 문에는 오래된 자물쇠가 달려 있었고 그 위에는 붉은색으로 절대 열지 말아라고 적혀 있었다. 민주는 주머니에서 작은 열쇠를 꺼냈다. 이 열쇠가 맞길 바래야지. 조심스레 자물쇠를 풀자 금속이 삐걱이며 녹슨 소리를 냈다. 이 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와 함께 낡은 자장가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안에는 낡은 침대와 먼지 쌓인 책장, 그리고 벽에 붙은 아이의 그림들이 있었다. 그림 속에는 붉은 눈을 가진 검은 그림자가 그려져 있었고 그 아래에 깃지 말아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다. 서연은 움츠린 몸을 펴며 엄마라고 불렀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형체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빛은 슬픔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서연아. 김민지가 속삭였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우리가 데리러 왔어요. 이제 안전해질 거예요 라고 말했다. 민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 집은 끝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아직도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라고 경고했다. 그 순간 집안은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했고 바람이 불어와 창문을 쾅 닫았다. 민주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서연아, 고민형 꼭 잡고 있어. 우리가 함께 해야 해 라고 말했다. 서연은 고민형을 더욱 꼭 쥐며 엄마, 나는 무섭지 않아요. 이제는 우리가 이길 거예요 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 말에 민지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그래, 우리 함께 싸우자 라고 답했다. 밖에서는 다시 자장가가 울려 퍼졌고 그 노래는 마치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라는 메시지 같았다. 하지만 그 속에 숨겨진 어둠은 아직도 깊고 그들은 이제 막 그 비밀의 문을 열었을 뿐이었다. 계속
김서연과 김민지는 낡은 방 안에서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민지는 헝클어진 머리칼 사이로 희미한 빛을 받으며 오래된 병원 가운을 입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강렬했다. 서연은 검은 스타킹과 딥레드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가느다란 목선 아래로는 낡은 은색 팔찌가 반짝였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곰인형이 꼭 쥐어져 있었다. 김민주는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펼쳤다. 빽빽한 글씨로 적힌 김민지의 절규와 희망이 담긴 문장들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나는 이곳에 갇혀있지만 반드시 자유를 찾을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그 순간 집 안 깊은 곳에서 낮은 속삭임이 들려왔다. 진실은 끝나지 않았다. 민주는 손전등을 들고 소리 나는 쪽으로 다가갔다. 벽에 새겨진 글귀가 눈에 들어왔다. 절대 열지 마라. 잊히지 않은 자의 방. 민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 방 안에 또 다른 비밀이 있어요. 할아버지가 숨기려던 지라며 말을 흐렸다. 서연은 곰인형을 꼭 쥐고 엄마, 이제는 끝낼 거예요 라고 다짐했다. 민주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우리가 그 어둠을 밝혀주고 자유를 되찾게 해줄게 라고 말했다. 그때 집 밖에서 바람이 세차게 불며 문이 쾅 닫혔다. 밖에서는 희미한 자장가가 울려 퍼지고 그 노래는 어둠 속에서 희망을 찾으려는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듯 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아직 많은 비밀과 미스터리가 숨어 있었다. 김민주는 고개를 숙이며 이 싸움은 이제부터 진짜다라고 중얼거렸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계속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촛불 하나가 흔들리며 방 안을 비추었다. 김서연은 곰인형을 꼭 안은 채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다. 그녀가 입은 검은색 니트 원피스는 몸에 꼭 맞아 군살 하나 없이 매끈한 실루엣을 드러냈고 발끝에는 검은색 앵클 부츠가 살짝 달아 있었다. 목에는 할머니가 물려준 은색 목걸이가 반짝였고 손목에는 작은 팔찌가 살짝 흔들렸다. 김민주는 침착하게 주변을 살피며 손전등을 흔들었다. 그의 눈은 날카롭게 빛났고 입가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서연아,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그는 낮게 속삭였다. 유문득 낡은 벽 너머에서 희미한 자장가가 들려왔다. 그 음률은 오래된 기억 속에서 서서히 떠오르는 듯했고 방 안의 공기를 차갑게 스쳤다. 서연은 눈을 감고 그 노래에 귀를 기울였다. 엄마가 부르던 노래야. 그때 벽에 걸린 사진 한 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사진 속에는 젊은 김태준과 곁에 선 한 여자아이, 그리고 그 아이를 바라보는 차가운 눈빛의 남자가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낯선 글씨로 진실은 어둠 속에 숨겨져 있다라고 적혀 있었다. 민주는 사진을 집어들며 우리가 찾아야 할 건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했다. 서연은 곰인형을 더욱 꽉 쥐며 엄마, 내가 꼭 지킬게 라고 다짐했다. 그 순간 집 안 깊은 곳에서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차가운 바람이 방 안을 휘감았다. 민주는 재빨리 문 쪽으로 달려가 문을 열었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단지 바닥에 떨어진 낡은 열쇠 한 다발만이 놓여 있었다. 서연은 조용히 속삭였다. 이 열쇠들이 무슨 의미일까? 민주는 고개를 숙이며 그건 우리가 풀어야 할 또 다른 퍼즐이다 라고 답했다. 바깥에서는 다시 자장가가 울려 퍼졌고 그 노래는 어둠 속에서 희망을 잃지 말라는 메시지처럼 들렸다. 하지만 그 속에 감춰진 비밀은 아직도 깊고 어두웠다. 민준과 서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함께라면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거야. 그들의 목소리에는 흔들리지 않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벽 너머에서 희미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낮고 음산한 목소리가 어둠 속에 스며들었다. 계속